예, 드라이버를 잘 쳐놨습니다. 근데 왼쪽이 높아요. 남은 거리는 너무 많고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과 이렇게 라운딩을 하다 보면은요, 절대 끊어가지 않으세요. 뭐 6번을 치거나 7번을 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요. 꼭 우드를 사용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들도 난가할 정도로 많이 보는 모습들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오른발은 뛰지 않으시나요? 라고 그냥 간단히 물어보면 내가 놓여 있는 자세가 지금 이런 데가 고정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발을 딱 묻어놓고 공만 맞춰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공만 맞춰야지라는 부분들은 정말 나이가 너무 안 좋아서 스윙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그런 경우에 공을 맞춘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경우에서 공만 맞춘다고 하면은 이렇게 긴 채를 잡고도 우리가 거리에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안 좋은 데 있으면은 공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공의 위치를 한 알 정도 들여놓으세요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꼭 우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뭐 때로는 9번, 뭐 피칭 웨지까지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스푼의 위치라고 한다면은 드라이버가 왼발 뒤꿈치가 기준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3번 우드 같은 경우는요, 그거보다 한 반알 정도나 들여놓을까 말까 하는 위치에 두죠. 떠야 되니까. 그런데 오르막이 심할 경우에는 여기서 아예 한 알을 더 들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을 붙여놓고 꼭 쳐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땐 아까워요. 조금 더 보낼 수 있고 방향적인 부분도 안정을 줄 수 있는데, 너무 발을 붙여놓고 공을 치려고 하면 무슨 힘으로 치게 되냐 하면요, 내 팔 힘 갖고만 공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자세도 불편한 상황에서 제거리 보내려고 세게 치면 손이 더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요, 공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치면 뭐가 주로 나와요? 방향보다 왼쪽으로 심하게 가는 공, 그 다음에는 탑핑이 나와요. 왜냐하면 볼의 위치를 똑같이 주고 공을 치면 평상시 같으면 맞아야 되는데 오른쪽이 낮기 때문에요, 심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긁어치다 보니 막상 맞아야 하는데 부분에서는 들려서 탑볼이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공 위치를 한 알 정도 들여놓음으로써 체중 이동이 조금 덜 됐을 때도 공부터 맞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프로치나 초보자분들한테도요, 처음에 갔던 이렇게 같이 필드를 돌면 그린 주변만 가면 오른발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른쪽에 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놓고 찍으라 그랬어요. 사실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오른발로 올수록 우리는 뒷땅이라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숏게임은 거기다 놓으라고 합니다만은, 왼쪽이 이렇게 많이 높을 때는요, 체중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 공도 못 치는데 무슨 체중 이동까지 신경을 써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자세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치면서 오른발 쪽으로 옵니다. 우리가 TV를 봤을 때 무슨 뭐 세계적인 인류 프로님들도 보면 이런 경사에서 치고서 역시 탁 뭐 이렇게 서 있고 이런 경우가 가끔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치고 나서 이렇게 물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임팩트 때나 치고 나서 계속 붙이고 탁 이렇게 있는 인류 프로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른발은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만 내가 뛰려고 노력은 할 수 있고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볼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들여놨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지 않겠지? 아니요, 왼쪽으로 가요. 그래도 왼쪽 가요. 그래서 조준 자체를 나는 슬라이스 볼을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오픈을 쓰고 발도 서서 오픈 스탠스로 서서 공을 깎아 치려고 하시는데, 굳이 훅 나는 자리에서 슬라이스를 쳐서 좌측을 막을 필요가 없고요.
훅 나는 자리니까 자연스럽게 훅을 쳐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금 뭐 골리니에 대해서 우리 김가영 프로님께서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저가 있는 연습장은 야외 타석인데 거기도 조금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다면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분은 이런 자리에서 연습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너무 빨라서 혹은 체중 이동이 잘 돼서가 아니고 상체가 너무 덤벼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거의 한 80% 이상이잖아요. 슬라이스라는 것만을 봤을 때. 그런데 왼쪽이 높을 경우에는요, 강하게 치면 강하게 칠수록 뒤쪽에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짝 엎어쳐서 나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걸 치는 게 소원이야, 이런 분들은 조금 왼쪽을 높은 곳에, 이런 곳에서 필드 나가서 하나를 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자 한다면은 조금 이렇게요, 왼발에다 뭘 이렇게 놓고 오르막을 만들어 놓고 치는 것도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목표 방향을 다시 이제 왼발 오르막 상황일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볼의 위치를 하나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스를 쓰시는 데 있어서요, 어깨 자체를 핀보다 조금 우측으로 아예 틀어 놓으셔요. 그 후에 경사대로 스타트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은요, 네, 일단은 어드레스해서 어깨가 다치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목표 방향보다 우측을 바라본 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경사대로 그냥 이 땅바닥 생긴 대로 들었다가 공을 맞춰준다고만 하셔도 공 끝은 자연스럽게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와. 그러면 제대로 저 사실 지금 살짝 탑핑 맞았어요. 네, 얘기하면서 치다가 정타를 맞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쳤을 때는요, 이렇게 우드를 쳤는데 땅이 조금 퍽 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저 사람 우드인데 땅 쳤어, 이럴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공 맞고 땅 맞았으니까. 이런 곳에선 공 맞고 땅 맞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 맞고 난 이후에 땅이 맞았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나가서 치려고 애를 썼고 공부터 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공만 살짝 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아주 가까운 거리는 가능합니다만은 이렇게 막 긴 클럽들 7번, 6번, 5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긴 클럽을 잡고 제 거리를 치기 위해서는 더 한 타임 템포를 주고서라도요, 확실하게 쳐줘서 이렇게 우측으로 출발해서 좌측으로 돌아 들어오면 그냥 평지에서랑 크게 차이가 없이 제 거리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우리 여기 진달래 아나운서님이라든지 뭐 어떻게 이런 곳에서 대처를 하고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히 왼쪽이 네. 높을 때는 신경 쓰시는 게 뭐였었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을 박아서 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회전을 안 하고 팔로만 치고 있었는데 조금 회전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가? 좀 될까 싶었어요. 애를 쓰는 거죠. 약간 치고 나서 오른발이 부들부들 떨릴지언정 치고 나서도 이렇게 조금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놓쳤던 닿으면 10m가 더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은 들여놨기 때문에 타핑의 실수는 적어졌고요.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조금은 줄여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넷으로 나누는 거예요.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이에요. 위, 아래, 우, 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봤을 때 왼쪽의 위쪽 이렇게는요, 다 맞았을 때 볼이 왼쪽으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마추어 분들랑 필드를 가서 탁 쓰신 다음에 맞다, 이런 자리는 어디로 간다 그랬지? 이렇게 헷갈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이 높거나 왼발이 높을 땐 왼쪽으로 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나네요 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오른쪽이 높거나 내 몸쪽이 높을 때는 슬라이스가 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요.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평상시 놓는 위치보다 볼을 하나 정도 들여놓는다. 그 후에 아예
방향보다 오른쪽으로 틀어놓고 경사대로 들었다가 최대한 나가서 치려고 노력하자. 굿샷. 요것만 갖고 있어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풀 스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드 갖고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지금 긴 네. 클럽들만 해당하는 건가요? 그러면? 긴 클럽만 해당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음. 제가 이런 샌드 웨지도 사실은 이따가 숏게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런 58도를 가지고 한 80m 정도까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곳에서 칠 때요. 경사대로 놓고 친다고 하면은요. 공이 뜨기만 하고 제 거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아예 체중 자체를 왼쪽에 놓고 짧게 끊어서라도 58도를 54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만 80m라는 거리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7번 아이언을 또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7번 아이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잭 니클라우스라는 분이 쓴 책을 봤을 때는요. 왼쪽이 높은 이런 경사에서는 그게 그림까지 다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만은 경사대로 어깨와 허리를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경사대로 스윙하세요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희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고 막상 가서 해봤더니 저의 경우에는요. 휴니씨가 토 안 잡히는 거예요. 맞아요. 자꾸 물러나게 되고 하려고 애를 쓰고 혹은 150m가 남았을 때 7번을이라는 걸 친다고 하면 경사대로 두니까 한 130m밖에 가지 않을 뿐더러 앞바람이 분다면 100m도 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 대신에 한 클럽이나 두 클럽을 긴 거를 잡으시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 7번, 6번, 5번 정도면은 아마추어 분들, 남자분들이나 뭐 중수 정도 되면은 당연히 이건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치는 클럽입니다. 그런데 정확성 때문에 임팩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임팩을 신경을 쓰다 보면 공만 맞추는데 조금 탄도가 낮아져서 이 거리의 맞추김이 일정치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어쩔 때는 더 로프트가 줄어 맞았다고 한다면 떨어지는 폭이 더 커질 테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향만 조금 우측으로 해놓고요. 경사대로 친다고 하면 로프트가 다시 이렇게 7번이 9번으로 생성이 돼서 떠서 거리에 손실을 봤다고 하면 볼을 하나 들여놨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드 얘기한 것과 볼을 하나 오른발 7번이 정중앙이었는데요. 조금 오른쪽에 놓을 거고요. 어깨를 닫아 놓고요. 친 다음에 최대한 오른발을 뛰려고 신경을 써주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오른쪽 높은 곳에서 쳤지만 뭐 거리는 평지에서 치는 것처럼 캐리 거리가 다 155, 160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싱글이나 프로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바람이 심하게 불 때도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앞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당연히 오른발에 놓고 휘니시를 짧게 끊어줘서 정말 오르막이면 이 바닥과 같은 탄도로 올라가게끔 낮게 쳐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게 쳐주면 바람을 덜 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양발을 묻어놓고 공만 맞췄어가 선수들에겐 바로 그냥 이런 이미지거든요.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볼을 오른쪽에 놨고 휘니시를 짧게 해서 탄도를 낮춰준 것이 저희에게는 공만 맞춘 그런 개념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7번을 갖고 낮게 친다고 오른발에 놓고 치고 있지만 오른발이 붙어 있거나 치고 나서 물러나는 거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 경사만 해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필드를 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선 하여튼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들이 볼을 살짝 오른쪽에 놓고요. 치고 나서도 힘들겠지만 고생스럽겠지만 오른발을 조금 항상 떨어뜨려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샷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무래도 오르막 경사를 알려주셨으니까 아까 잠시 얘기를 해주셨지만 클럽을 뭐 한두 클럽 더 크게 해라 이렇게도 알려주셨고 많은 분들이 에이밍을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거는 필드에서 갑자기 뭐 바람이 많이 불면 바로바로 좀 써먹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르막이에요. 체중도 왼쪽에다 두고 이렇게 박어 맞는 볼들은요, 그렇게 방향에 큰 영향을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바람의 영향을 받을 정도면은 공이 뿡 떠가지고요, 막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샷들이지만, 라이가 심하게 좋지 않은 곳에서는 공이 갑자기 슝 떠가지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108, 90이 날아가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분에서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바람에 날릴 것 정도는. 그리고 지금 이런 샷을 칠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향은 어떻게 서야 할까요? 방향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쓰는 대로 스퀘어로 쓰세요. 그 후에 어깨만 살짝 닫아준다는 생각을 해주면 훅을 더해서 자연스러운 훅볼을 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나는 평생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조금 공을 좀 쳐보세요. 그러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게 너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훅으로 실수가 나니까 조금, 어차피 골프는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아무리 듣고 누가 와서 만져줘도 내가 직접 느끼는 게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느낌을 계속 살려서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 훅 날 거니까 훅 안 치려고 버텨서 만들어서 살았네라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그린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클럽을 잡고 제 스윙을 할 때는 뭐 일부러 이렇게 3쿼터를 치지 않으셔도요, 그냥 오른쪽으로 어깨만 틀어준 상태에서 편안하게 스윙을 해주면 나갔던 공도 다시 돌아서 들어오니까, 그냥 훅바람 불 때 바람 이기려고 굳이 내밀고, 슬라이스 바람 불 때 그거 이기려고 굳이 잡아당기지 말고 그냥 자연하고 싸우지 말고 이용하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경사를 편안하게 이용해서 치면 좀 더 깨끗한 터치도 나올 수 있고 비거리 손실도 놓치지 않고, 그러면 이런 곳에서도 더 파의 기회와 버디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되게 긴 클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긴 파4나 파5에서 조금 더 그린 쪽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했던 자신 있게 확확 치는 것들이라면, 이제는 그린 주변에 왔어요. 그린 주변에 왔는데 요만큼 짧아서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왜? 대개 보면은요, 그린 주변에 오거나 어프로치는 다 이렇게 쾅쾅 박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공이 놓여 있는 곳이 순풀이거나 뭐 일반적이거나 그러면 굳이 이거를 박아 친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샷도 그렇지만은요, 깨끗하게 우리가 공만 친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성 있는 거예요. 공 맞고 딱 맞아야 돼요. 맞죠? 그런데 공 맞고 딱 맞는 것도, 공 맞고 땅이 들어가서 맞기 시작을 하면 비거리의 일관성이 사실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거리감이. 공만 칠 수 있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공만 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165, 내가 친 만큼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정확성이 있는 거거든요. 1번, 라이가 나쁘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냥 퍼터 하듯이 똑바로 쓰셔요. 그 다음에 백스윙도 그냥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똑바로 빼세요. 그런데 짧은 거는요, 왼쪽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머리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오른쪽으로 미스가 납니다. 근데 왼쪽이 높을 때는 전부 왼쪽으로 미스 난다고 제가 아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샷들은요, 머리 안 들고 그대로 경사대로 내밀면 우측으로 가는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목표에 대하여 똑바로 섰으면
발, 허리, 어깨가 바로 섰다면은요. 친 후에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 김가영 프로님은 왼손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다면은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양손의 로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이 바로 가요. 라이가 좋은데 굳이 요것을 박아 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박는 과정에 우리의 클럽은 제가 지금 58도를 갖고 있지만 맞을 때 딜로프트가 돼서 56도로 맞는 거죠. 박는 데 있어서 60도로 이렇게 박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손이 나가야지 박아 맞는, 내려 맞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라이가 좋은 데서는요. 박아 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경사대로 지나가되 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헤드만 돌아간다고 하면 런도 많지 않고요. 런은 사실 지금 스크린에서 보면은 캐리 거리에 비하여 런이 별로 없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스핀까지 너무 잘 익다 보니 떨어져서 런이 이렇게 없게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린에서는요. 아무리 깔끔하게 쳐도 정말 이런 잡기술 이렇게 탁 들어가기 전에는 공이 이렇게 1m도 안 가고 탁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볼은 띄우는 것보다 굴러갈수록 빨리 굴을수록 정확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5대5 정도 보는 거예요. 캐리거리 5, 런도 5. 네, 5대5 정도만 본다면 자연스럽게 돌아만 가게 두시는 거죠. 조금 뒷땅이 맞아도 이렇게 쉽게 잘 빠지고요. 그린 주변에서는 박지 않고 라이가 좋을 때 생긴 대로 이렇게 돌려만 주면 조금 훑어맞고 그래도 다 자기 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휠드를 나갈 때 이런 거 질문 바로 들어오죠? 숏게임 거리는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이런 거 그럼요. 있잖아요. 숏게임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감이고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감이라는 건 제가 항상 아카데미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들고 있는 공을 조기까지 던져라고 했을 때 이게 막 엉뚱하게 요만큼 던졌는데 30이 날아간다거나 엉뚱하게 이렇게 던졌는데 여기 떨어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숏게임은 유일하게 내 손을 믿고 손 갖고 장난을 해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내가 떨어뜨려야 될 곳만 주시를 하고 오른손으로 던져준다면 크게 얼치기 없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굴 곳에 지금 이런 모양은 반을 보자고 했지 5m 가면 5m 굴러갈 거고 7m 치면 7m 정도 굴러갈 수 있다라고만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시면 라이가 좋은 상태에서는 자 파타 백스윙 들듯이 똑바로 들고 이렇게 돌려만 주세요. 그럼 떨어져서 스핀이 확 먹어가지고 공이 쓰는 경우가 없고 똑바로 계속 굴러갈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라이가 좋든 안 좋든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치는데 저는요 요 7m가 방향이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짧은 거리에선 한 가지 팁만 드릴게요. 공이 너무 왼쪽으로 많이 가는 분들은 있잖아요. 짧은 거리에서 너무 비구선에 대하여 바깥쪽으로 드는 사람들은 짧은 거리에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짧은 거리만 치면 나는 자꾸 핀보다 우측으로 가요 하는 분들은 너무 안쪽으로 들고 헤드가 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숏게임의 방향성은요. 조금 더 똑바로 드는 것이 맞아요. 그럼 그 똑바로라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똑바로 치려고 하지 말고요. 이 드는 방향으로 라이를 정복하시라는 거죠. 공이 떨어져서 왼쪽으로 갈 것 같은 라이면 조금 안쪽으로 들었다 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떨어져서 땅바닥 경사 때문에 좌측으로 가는 것을 방지해서 핀 근처로 가게 될 것이고 공이 떨어져서 우측으로 가는 경사라고 한다면 지금 알려드린 이 방법에 조금 스타트만 바깥쪽으로 들어준다고 한다면 출발 자체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는 같은 곳에 모일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조차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롱샷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들면 깎여서 슬라이스가 납니다만 짧은 건 바깥으로 들면 왼쪽 갑니다. 그러니까 긴 것과 짧은 것은 드는 방향에 따라 같지 않고 조금 다르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안 올라갔는데요.
왔더니 라이가 좋지 않아요. 라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풀이 역풀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 게 불안해서 서 있기도 힘든 곳일 수도 있지만, 또 운이 없게도 갔더니 내 공 있는 데만 잔디가 없어서 흙바닥인 끼가 있는 곳이 있죠. 자, 이런 곳에서 1번은 뭐예요? 공을 깨끗하게 잘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곳에서 치는 건 바로 이것이 내려치는 거죠. 네, 이렇게 내려치는 부분들입니다. 경사가 더 심하고 이렇게 공이 놓여 있는 곳이 깨끗지 않고 모래끼가 있거나 이럴 때는 조금 내려친다는 방법을 가지고 샷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이거는 오픈 스탠스를 설 수밖에 없어요. 왜? 박아치는 과정에 채가 닫히게 돼 있거든요. 골프라는 자체는. 그래서 닫혀 있으면 공이 어디로 가요? 낮게 가고 왼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픈을 쓴 만큼 클럽 페이스도 살짝 열어줘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박아치면서 골프 치는데 숏게임에서 탁 박았는데 자꾸 우측으로 가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고 박아친다라는 샷을 할 때 자체는요, 면을 굉장히 잘 지켜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체중을 살짝 왼쪽에 놓고 클럽 페이스도 오픈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자연스럽게 경사대로 치면서 돌아가게 내버려 뒀다면 이런 것들은 탁 임팩트 하고요. 확실하게 피니쉬를 만들어주고 서줘야 되는 게 1번이에요. 왜? 치고 난 다음이 뭐 공 떠났는데 뭔 상관이야 할 수 있지만, 치고 난 다음이 희미할 경우에는요, 맞는 터치 자체도 강하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아까 같이 라이가 좋은 경우는 조금 설 맞아도 그만, 잘 맞아도 그만, 탑볼만 치지 않으면 된다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급경사로 내려쳐서 끊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뒷땅이 맞으면 이거는 완전 X예요. 아주 네. 그만큼만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박아치면 낮게 가고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페이스를 조금 열어주고, 박아치고 내려치면서도 피니쉬를 탁 이렇게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도 박아치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런이 많겠죠. 아까는 경사대로 들어쳤기 때문에 5대5 정도의 캐리 거리와 런을 확보했다면 요거는 1대3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라이가 나쁜 곳에서는 이런 레슨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머리 들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빨라요. 이런 얘기는 정말 되게 평생 많이 듣는 레슨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곳에서는 그걸 써도 돼요. 머리 들지 마시고요. 빨리 급하게 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떨구고자 하는 것만 바라보고 조금 들었다 콕 치고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쭉 굴러가서 핀까지 근접하는 그런 좋은 샷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내가 들어야 할 때와 내려야 할 때를 구분만 잘 한다면 그린 근처에서 숏게임의 대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진짜 저 모든 아마추어 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은데, 딱 티샷 했을 때 가보니까 왼발 오르막 경사거나 아니면 어프로치 하러 갔는데 라이도 안 좋고 오르막이면 정말 좌절하곤 하는데요. 오늘 조도현 프로가 알려준 왼발 오르막 경사 꿀팁 꼭 기억하셔서 정확한 샷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